지금부터 엑셀을 이용해서 카이 제곱 분포의 확률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는 원래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데요. 이 빈도 자료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와 유사해서 빈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를 가까이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모분산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빈도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 카이 제곱 분포를 아마 더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할 때 두 가지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카이 디스트라는 함수입니다. 카이 디스트 함수는 카이 제곱값에 해당하는 오른쪽 꼬리 쪽 확률을 구하는 명령문입니다. 값을 사용하는 방식은 카이 디스트를 쓰고 가로 안에 카이 제곱값과 자유도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때 검정 값을 모집단에 대한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계산해낸 표본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카이 IMV라고 합니다. 카이 IMV는 유의 확률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카이 IMV를 사용하는 방법은 카이 IMV를 쓰고 가로 안에 확률과 이렇게 자유도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측 검증을 하는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카이 제곱 검증을 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 아마 단측 검증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좀 약간 어떤 다른 일반 어떤 사회과학 연구가 아니라 공학 쪽 연구라고 한다면 양측 검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심리학이나 상담 쪽과 관련돼서 주로 카이 제곱 검증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측 검증 위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측 검증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가 있습니다. 일단은 카이 제곱값이 만약에 11.07이라고 했을 때 자유도가 5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때 여기 도표를 자유도가 5일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카이 제곱값에 해당하는, 즉 11.07에 해당하는 확률이 궁금할 때, 만약에 카이 제곱값이 뭐 검증 통계량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그때 아마 카이 제곱은 카이 제곱값에 해당하는 유의 확률을 찾고자 할 때 이걸 이용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림 도표를 보면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 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카이 제곱값이 11.07일 때, 자, 이게 수직선으로 따라가서 이게 화살표로 따라가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면적, 이 면적이 이제 카이 제곱값이 나타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확률이 0.0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0.05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이 디스트라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뭐 소문자로 해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카이 제곱값을 넣습니다. 자, 11.07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5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0.0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유의 확률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값이 궁금할 때 그 카이 제곱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호를 입력을 하고 카이 IMV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가로를 열고 내가 궁금한 그 확률을 입력을 합니다. 그 확률을 0.05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자유도를 입력을 한 후에 엔터를 치면 그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측 검정이고요. 자, 양측 검정일 경우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양측 검정은 약간 좀 복잡한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가설을 이렇게 검증했다고 했을 때 카이 제곱값이 11.07이고 그때 자유도가 5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양측 검증을 할 경우에 엑셀을 사용한다면 주로 이렇게 기각값을 알려고 할 때 그때 아마 이걸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각치라는 것은 일종의 또 다른 카이 제곱값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1.07이라는 카이 제곱값이 과연 영가설을 기각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카이 제곱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카이 제곱값보다 크거나 왼쪽의 카이 제곱값보다 작으면 양측 검증 시에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에서 유의 수준을 0.05라고 잡았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오른쪽에 카이 제곱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0.05를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0.025가 꼬리 쪽 확률이 되고요. 그런데 이 카이 제곱 분포는 대칭형 분포가 아니라서 이렇게 0.025를 바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1에서 0.05를 2로 나눈 값, 즉 0.025를 뺀 값을 입력을 해줘야만 왼쪽에 그 꼬리에 그 카이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카이 제곱값을 구해볼게요. 자, 등호 표시를 입력을 하고, 자, 카이 IMV를 입력을 합니다. 자, 확률이 지금 0.02죠. 그 유의 수준을 0.0으로 잡았을 때, 자, 0.0으로 잡았을 때 0.02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도 5를 입력을 하면 12.8325가 나왔습니다. 즉, 오른쪽에 카이 제곱값이 12.8325가 나오는데 연구자가 구한 카이 제곱값이 만약에 12.8325보다 크다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작죠? 그래서 이제 왼쪽 카이 제곱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등호 표시 CHIMV를 입력을 합니다. 카이 IMV를 입력을 하고 확률을 0.975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유도를 입력을 해주면 왼쪽 카이 제곱값이 나옵니다. 그 왼쪽 카이 제곱값이 0.8312죠. 그러니까 0.8312보다 작을 때 이제 또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11.07은 오른쪽 카이 제곱값과 왼쪽 카이 제곱값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영가설이 채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F 분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